라이프전 KPGA 팀 리그 이제 2부 순서 오늘의 평가전 3, 4, 5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까지 있었던 AMD와 코리아팀의 앞선 2경기 결과를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평가전 방식으로 상대 선수를 알고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장진수 선수와 윤정민 선수의 오늘의 첫 번째 대결 플레인즈2 데저트 버전에서의 경기는 윤정민 선수 코리아팀이 먼저 1승을 따냈고 네. 뒤이어서 조정현 선수와 주중철 선수의 팀 레이너스 메모리에서의 경기에는 조정현 선수가 다시 1승을 만회하면서 팽팽한 1대1의 상황을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완벽한 테란의 날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네. 1, 2경기에서의 그 테란의 플레이는 모두 다 완벽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저그저들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정현 선수와 이 윤정민 선수가 그만큼 더 많은 준비를 했고, 게다가 조정현 선수는 경기 맵 자체가 자신이 뭐 잘 플레이할 수 있는 좋은 경기 맵이 또 배치가 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조정현 선수가 그리고 이 짐레너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원래 조정현 선수가 대저그전에 너무나도 약하다 이런 그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그 약하다는 얘기를 불식시킨 맵이 이 짐레너스 메모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참 자신감도 주진철 선수보다는 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1대1로 팽팽한 상황에서 이제 제 3경기를 앞두게 됐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대결, AMD에서는 이승열 선수가 출전을 하겠고요. 이와 맞서는 코리아팀은 차재욱 선수가 경기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가 테란 유저, 네. 테란과 테란의 경기를 보게 됐네요. 예, 굉장히, 네. 뭐, 차재욱 선수는 웁스 클라우드라는 아이디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베넷을 많이 좀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주 본 그런 아이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선수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85년생이고요. 예, 이 84년생인 이윤열 선수나 뭐 서지훈 선수에 이어서 뜨기 시작한 그런 차세대 테란 유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승열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러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정현 선수와 같이 게임을 하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조정현 선수와 굉장히 친한 동생인데 아이디는 나프로 혹은 건담프로, 건담프로라는 아이디로 여러분들에게는 그 리플레이 사이트에서 리플레이를 많이 보시다 보면 건담프로라는 아이디가 있는데 플레이 네. 스타일은 조정현 선수랑 똑같아. 네. 뭐 그런 그 의문을 가졌던 적이 리플레이를 보다 보면 의문을 좀 가졌던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승열 선수 같은 경우는 조정현 선수와 많이 흡사한 조정현 선수의 수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사제지가 아닌 조정현 선수가 앞서 2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이제 팽팽한 양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네. 이승열 선수도 뭐 탄력을 받아서 이번 3경기는 더욱더 멋진 경기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차재욱 선수가 85년생이다. 이제는 한 뭐 80년생, 81년생만 돼도 노장급에 속하나 보죠? 네, 거의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고요. 대부분의 프로게이머들이 동감을 하는 게 19살, 20살 때가 최전성기입니다. 대부분이요. 네. 네. 자, 뜨는 4세대, 차세대의 테란 유저다. 벌써 이 차세대 테란 유저가 이렇게 다시 떠오르게 됐습니다. 테란과 테란전. 조금은 이 장기전이 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는데, 네. 이 두 선수 평가전인 만큼 평가전으로서 갖는 의미, 앞으로 이 본선 리그에 진출하기 위한 팀들의 또 한 번의 경합이 있을 텐데요. 2차 시즌에서 과연 얼마나 큰 제목으로 쓰일 수 있는 선수인지가 오늘 경기 결과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자신이 속해 있는 팀의 감독에게 실전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네. 이 평가전이라는 얘기는 사실 결과보다는 그 결과까지 오는 과정을 저희가 많이 좀 집중을 해서 보는 것이 이 경기 방식이 평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경기를 승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패배를 한다고 해서 또 나쁜 평가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 그렇죠. 상황마다 예. 어떤 컨트롤을 보여줄지 어떤 상황 판단을 해주는지 이걸 저희가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지켜볼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팀을 위한 플레이, 어떤 상황에 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도 이 선수가 얼마나 임기응변에 능한지가 네. 또 하나의 이 감독님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 생각을 해야 하는 선수의 어떤 평가 기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제 3경기 이승열 선수와 차재욱 선수의 테란과 테란의 경기가 됐습니다. 경기 맵 로스트 템플 MBC 게임 버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로스트 템플 MBC 게임 버전에서는 테란 대 테란 참 오랜만에 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정말 스타크래프트 매니아 분들이 배울 만한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모든 경기 양상은 이 맵에서 확실히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그리고 테란 대 테란의 초반 양상은 벌처 싸움 양상이 확실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 로스트 템플의 맵이라면 자신만의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을 플레이하기 있어서 이보다 또 더 좋은 맵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테란 대 테란의 기본 공식은 역시나 메카닉 유닛들이고요. 뭐 다양한 경기 양상에 대해서는 뭐 일단
경기가 진행이 되고 스타팅 포인트가 나옴에 따라서 이 선수의 뭐 확장 타이밍이나 확장의 선택 그런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예 선수들이 이 로스트 템플 국민 맵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맵에서 경기를 펼친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평가전 의미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한번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누가 봐도 이 선수의 기량이 이렇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누가 봐도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정말 인상적인 경기, 네, 인상적인 경기 한번 해야겠죠. 네. 자, 라이프전 KPJ 팀 리그 AMD와 코리아 팀을 모시고 오늘 평가전으로 2차 시즌을 예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3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이승열 선수와 차재욱 선수가 경기를 한창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런 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차재욱 선수의 아이디가 잘 알려진 아이디가 웁스 클라우드 아닙니까? 네. 근데 왠지 이 웁스라는 그 클랜 명이 붙은 아이디를 보면은 굉장히 물량 위주의 이런 그 경기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웁스 리치, 박정석 선수 예전 아이디, 웁스는 웁스 리치라는 아이디를 쓰는 박정석 선수도 그렇고 웁스 스푼이 맞죠? 심성수 선수요. 예, 그렇죠. 심성수 선수도 테란 유저인데 엄청나게 물량 위주의 플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재욱 선수도 그런 힘 있는 그 플레이, 힘 위주의 경기를 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신예 선수들이 이렇게 3경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 이유로 해서 이제 1대1의 상황이기 때문에 3, 4, 5경기를 통해서 오늘 평가전의 의미를 갖겠지만 승리하는 팀과 패배하는 팀이라는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 또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 분기점에 서 있는 이승열 선수와 차재욱 선수 자신의 팀을 위해서 지난 1차 시즌에서 또 이 본선 풀리그 진출이 좌절이 됐던 두 팀이 맞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승열 선수의 테란 상당히 어린 나이 조정현 선수의 플레이와 상당히 흡사하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께 비춰줄지 많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와 맞서는 차재욱 선수 85년생 차세대 테란 유저 많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승열 선수와 차재욱 선수의 오늘의 제3차전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라이프전 KPJ 팀 리그 AMD와 코리아 팀의 평가전. AMD에서는 세 번째 주자로 이승열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예, 뭐 타 방송에는 잠깐 그 출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MBC 게임에서는 처음이죠. 네. 윤정민 선수와 마찬가지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방송 때 긴장이 많이 될 텐데 긴장하지 말고 평가전의 의미니까 좀 차분한 가운데 자신의 실력을 좀 선보였으면 하네요. 두 선수 다요. 네. 자, 이와 맞서는 선수 코리아 팀에서는 지금 보시는 차재욱 선수가 세 번째 주자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예 테란과 테란의 경기 이승열 선수와 차재욱 선수의 오늘의 평가전 제3차전 경기. 이제부터 2대1의 승부로 이제 팀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데요. 과연 어느 선수가 자신의 팀에게 1승을 더해줄 것인지 두 선수의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주황색 진영 8시 방향에 위치한 이승열 선수, AMD의 이승열 선수고요. 6시 쪽에 로스트 템플의 6시에 차재욱 선수가 파란색 테란으로 경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이승열 선수,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죠. 이승열 선수를 어제 배틀넷상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연습 경기를 하는데 고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꾸 연습을 하는데 6시, 8시만 계속 나온대요. 그래갖고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랑 연습을 할 수가 없다고 막 고민을 털어놨는데 그 고민이 이제는 아주 지금 행복한 순간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6시, 8시 테란 대 테란전 같은 경우는 12시, 2시에 비해서 위치상 유불리가 그다지 심하지가 않죠. 네. 어떤 운명적으로 진영이 그렇게 나와서 오늘의 이 데뷔전에 좀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만 하고 있겠죠. 아니 뭐 저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뭐 결과를 지켜보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테란과 테란의 경기. AMD는 이승열 선수가 주황색의 테란으로 8시에서 경기를 갖고요. 차재욱 선수는 파란색, 코리아 팀은 6시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신예이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예 선수가 이제 방송대회 때 경기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그 승리의 공식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그 선수들이 그 정립해놓은 정석,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의 컨트롤, 이런 상황에서는 뭐
멀티를 해야 되고 진출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수많은 공식들을 일단 익힌 이후에 네. 방송에서 이제 적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방송대회 때 자신의 실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좀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경기 내에서 딴 생각 안 하고 그런 식의 플레이가 필요하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센스입니다. 정말 플레이가 센스 있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그리고 또 이윤열, 홍진호, 임요한 뭐 이런 선수급으로 방송대회 때 진짜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그 승리의 공식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더 발전시켜서 독창적인 자신의 무언가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되죠. 네. 뭐 두 선수가 신이니까 그냥 잡담 한번 해봤습니다. 예. 프로 선수로서 그런 센스, 감각이 상당히 많이 또 요구가 되고 있고, 이런 무대 경험이 많을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본 능력이 모두 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체질상 그 무대 때 그 무대 그 이런 방송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이 발휘가 안 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또 체질상 긴장 전혀 안 하고 정말 무대 체질이라는 평가를 받죠. 그런 네. 선수를 100% 발휘는 하는 선수가 있고 뭐 그럽니다. 네. 프로게이머들이 또 워낙에 적지 않은 숫자 100여 명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개성 또한 천차만별이죠. 네. 수많은 관계자와 시청자분들이 지켜보는 방송 경기에 출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이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신예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 경기 맵 자체가 상당히 익숙할 수밖에 없는 경기 맵에서 경기를 펼치니만큼 오늘은 두 선수가 모두 다 긴장하지 말고 자신의 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승열 선수의 정찰 방식은 3방향 정찰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팅 포인트를 빼고 다른 곳에 이제 세 군데 그 정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SCV는 12시와 2시를 정찰하게 만들어 놓고 적은 6시 쪽을 날렸어야 되지 않나. 이런 그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차재욱 선수의 파란색 배럭이 이승열 선수의 진영적으로 진입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네, 이승열 선수가 베럭스를 저쪽 지역으로 날린 이유는 아무래도 3분의 2의 확률로 12시나 2시 지역에 있을 게 뻔하니까 최대한 그 베럭스를 빨리 상대방 진영으로 날려서 붕 떠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체제를 좀 빨리 파악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SCB 정찰을 이승열 선수 6시 쪽으로 와봤습니다만 차재욱 선수의 마린에게 쫓겨나고 맙니다. 역시 최근 테란 대 테란의 경향은 스펙토리의 플레이인 것 같죠. 네, 자, 팩토리 두 개씩 건설하고 있는 차재욱 선수의 진영.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죠. 네. 베럭스를 통해서 모두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입장은 파란색 테란 차재욱 선수입니다. 코리아팀. 베럭스에서 나오는 유닛이 팩토리에서 나오는 유닛이 무엇이냐는 선수들의 개성에 따른 것이겠지만 일단은 최근 그 경기 양상은 좀 벌처가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벌처가 활용됐었던 맵들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다 좀 개방형인 맵이었어요. 네. 이 로스트 템플처럼 입구 상당히 좁고 앞마당 멀티지역 먼저 가져가기 좋고 뭐 이런 맵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고전 테란 대 테란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먼저 탱크를 한 기 뽑아냈죠. 이승열 선수 주황색 테란. 자, 그리고 아머리 건설을 하고 있나요? 스타포트까지 건설을 하고 있는 차재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그 벌처라는 그 선택을 그런 노멀한 선택 이제는 좀 노멀하게 됐죠. 그러니까 테란 대 테란전에서 벌처가 워낙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요즘에 뭐 이묘한 선수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 어떤 테란 대 테란전의 추세는 벌처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한 말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에 대응하는 아주 적당한 체제는 바로 골리앗 위주의 체제가 되는 거죠. 네, 자, 이 선수가 골리앗 위주의 어떤 플레이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자, 베럭스를 네. 파괴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승열 선수. 이러면서 이제 탱크, 이제 골리앗으로 서로 간에 상대에 올 수 있는 초반 어떤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방어해 나가면서 탱크를 모으고 탱크를 모으는 와중에 앞마당 확장 기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포트 따라가면서 드랍십 개발을 하거나 혹은 레이스로서의 어떤 전환 이런 그 전환을 또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탱크와 골리앗을 생산을 하고 있는 차재욱 선수와 이승열 선수고요. 확장하죠 지금 이승열 선수는. 네, 자, 먼저 커맨드 센터를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선수의 진영. 예, 굉장히 이제 수비적인 상태 유지하면서 이제 탱크 모아가고 골리앗 섞어줘가면서 확장이 돌아가는 시점까지만 안전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자원적인 차이 엄청나게 날 수 있으니까 네, 그 타이밍을 노리는 것 같아요. 머리가 들어오는데요. 포격으로 그냥 아웃됐죠? 네. 자, 마찬가지로 차재욱 선수도 커맨드 센터 건설에 네. 돌입을 했고요. 뭐 공격 지어진 건물이라든가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유닛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그 차재욱 선수가 조금 더 다양한 공격 그리고 더 적극적인 공격으로서 나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 네. 드랍십이 지금 반짝반짝 생산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저 드랍십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또 이제 차재욱 선수가 안정적으로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승열 선수의 멀티 지역을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느냐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승리의 공식이거든요. 네. 자신이 기동성이 있게 되면은 확실히 공격의 그 주도권, 그 공격을 먼저 할 수 있는 선점은 자신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골리아스를 6시 쪽에 치우쳐서 이승열 선수 대공 방어용으로 우선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스타포트 아직까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 앞마당 지역으로 커맨드 센터를 내려보내고 있는 이승열 선수. AMD의 이승열 선수가 주황색 코리아 팀에, 지금 보시면 파란 색상이 코리아 팀의 차재욱 선수입니다. 드랍십의 존재 여부 그다음에 저기에서 저 배럭을 쫓아낸다는 사실은 역시 확장을 위한 움직임이다, 사전 움직임이다라는 거 이승열 선수 느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또 그런데다가 차재욱 선수의 베럭스는 좀 빨리 파괴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앞마당 멀티 지역을 이제 가져가게 되고 팩토리를 늘리는 데 있어서 베럭스가 없다라는 건 또 태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팩토리 하나를 더 추가를 해주고 있는 이승열 선수. 앞마당 지역에도 방어 준비 이미 갖춰져 있고요. 네. 자, 마찬가지로 앞마당 먼저 활성화시킨 것은 파란색상 코리아 팀의 차재욱 선수입니다. 역시나 이제 이 확장을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차재욱 선수도 초반에 이제 어떤 적극적인 공세보다는 확장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상대의 눈치 봐가면서 아카데미 올린 다음에 컴셋 활용해서 상대의 병력 종류라든가 이제 눈치 봐가면서 이제 자신도 경기를 플레이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역시 이승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확장한 이후에 이제 병력들 소규모 병력만 슬슬 찔러보면서 방어 위주의 플레이를 하다가 유닛 모였을 때 한 방에 딱 점령하는 상대의 앞마당 쪽을 점령을 하는 그런 식의 공격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아주 상태네요. 네. 자, 지금은- 이승열 선수가 먼저 한번 슬쩍 찔러보죠. 정말 고전 테란 대 테란이에요. 예, 드랍십, 골리앗, 탱크 한참 이 싸움 하다가 이제 맵들이 다양해지고 맵이 좀 개방형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벌처의 활용이 엄청나게 많아졌었거든요. 또 벌처의 활용이 높아지게 된 이후에는 선수들의 컨트롤 능력 상승이 상당히 또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지금 12시로 이승열 선수의 SCV가 움직이는데 지금 타이밍에 확장을 가져가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승부를 거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12시에서 확장을 가져가게 되면은 차재욱 선수는 반드시 움직이거든요. 반드시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상대 병력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움직인 병력 중간에서 요격해버리거나 아니면 상대의 본진으로 영러시 가면서 네. 그걸로서 승부를 깨트리는 그 승부를 기울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12시 지역에 아직까지는 확장 준비만 하고 있는 단계였고, 오히려 지금 차재욱 선수가 먼저 커맨드 센터 하나 더 네.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커맨드 센터는 5시 선멀티 지역을 노리는 플레이를 보는 게 맞겠고요. 자, 양 선수 드랍십을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앞마당을 하나씩 차지하고 아직까지는 교전 상황이 그다지 크지가 네. 않습니다. 교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성과, 이승열 선수가 차재욱 선수의 베럭스를 먼저 파괴한 것까지가 아직까지의 교전 결과고요. 그렇죠. 지금 첫 드랍십의 출발 여부가 보이는데 이것의 성공 여부 이건 분명히 승패를 가늠할 수 있죠. 네. 본진으로 들어가도 어느 정도 효과 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는 자, 효율 면에서는 효과는 봐도 손해예요. 육상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승열 선수, 주황색 AMD의 이승열 선수가 먼저 탱크와 골리아스를 이끌고 앞마당 지역으로 6시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볼 것 같은데 발견을 할 것 같은데요. SCV 한 기가 지금 출발을 했었거든요. 차재욱 선수의 병력들이요. 네. 네. 자, 드랍십의 병력을 가득 싣고 있는 차재욱 선수. 이승열 선수의 조이로 들어오는 이 병력들을 확인을 했다면은 지금 차재욱 선수 참 드랍각이 난감해지죠.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 8시로 같이 날리는 플레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탱크 그런데 성대와 골리아스 둘로 우선 방어를 갖춰놨습니다. 자, 탱크 숫자는 차재욱 선수가 더욱더 많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손해거든요. 그대로 전멸이 됩니다. 터렛 하나에 골리아스에 그리고 탱크가 이미 시즈 모드가 되어 있는 상황, 팩토리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드랍은 무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차재욱 선수의 드랍 병력 완벽하게 괴멸이 됐고요. 예. 이제 이승열 선수의 앞방 라인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문제인데. 드랍도 드랍이지만 차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엔지니어링 베이를 먼저 찔러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병력들이나 위치, 뭐 혹은 얼마만큼 탱크들이, 아까는 분명히 탱크가 2기, 그 다음에 뭐 골리앗 3기, 뭐 이 정도가 약간 좀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를 노리고 차재욱 선수가 드랍을 한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유닛이 저렇게 많이 생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랍을 저 위치에다가 한다는 거는 무모할 수밖에 없죠. 네. 자, 이번엔 이승열 선수가 네. 한번 반격을 준비를 했는데 예. 방어 지금- 준비를 보고서 정면으로 돌고 있죠. 지금까지의 게임은요, 이승열 선수가 차재욱 선수보다 더 좋습니다. 예. 이승열 선수는 상당히 효율적인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방어 라인을 갖추는 데 있어서도 터렛 하나, 골리앗의 배치, 그리고 뭐 탱크 한두 대 정도 시즈 모드. 이것은 정말 최소한의 병력으로 최대한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네. 그런 병력 구성이거든요. 그러면서 남는 병력들은 진출을 해서 저런 식으로 차재욱 선수에게 압박을 느끼게 해주고 차재욱 선수의 드랍을 유도를 하고 또 이제 그 병력들을 깔끔하게 막아낸 것. 이승열 선수가 지금은 훨씬 더 차재욱 선수보다 페이스가 좋습니다. 예. 이승열 선수 12시 확장 지역을 차재욱 선수 스캐닝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자신은 5시 섬 지역에 확장을 했습니다만 이승열 선수의 베럭스가 앉아있는 모습이었죠. 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차재욱 선수의 그 방어 병력들이 분명히 이쪽 5시 확장기, 섬 확장기지를 방어를 해내고 그다음에 12시라든가 혹은 앞마당 쪽을 이제 들어갈 그럴 그 태세였는데 이승열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것은 지금 12시에 스캔이 딱 들어오자마자 방어 병력들이 가서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진짜 빈틈이 없어요. 그러면 차재욱 선수 뭘 해야 되느냐? 센터 쪽으로 그냥 힘으로 뚫고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자면은 네. 피해가 너무 크게 되지 않습니까? 동세 라인이 또 자신의 앞마당 앞에 또 펼쳐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보다는 지금은 차재욱 선수는 어차피 딱 걸렸어요. 이거 이렇게 딱 걸리면은 진짜 테란 유저 입장에서 자, 그리고- 우왕좌왕 차재욱. 예. 할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하죠. 이거 지금 상황에선 차재욱 선수 차라리 드랍시 한두 대 정도 더 생산을 해서 이승열 선수의 미네랄 핀드 뒤쪽으로 본진 뚫어버리는데요. 드랍가 먼저 드랍시가 하나 잡혔고요. 네, 뚫어볼까 했는데 지금 차재욱 선수가 잘 내렸죠. 네, 자 탱크. 그런데 탱크 위치 좋은데요. 그 위에 병력 도 떨어지. 포격을 가하는 이승열. 자, 탱크와 골리앗을 그 위에 떨궈주고 있는 차재욱 선수의 방어입니다. 자, 뒤쪽에 병력 네. 더 치고 들어오죠. 이승열 추가 선수. 병력들이 진짜 기막힌 타이밍에 들어왔네요. 네. 저게 지금 추가 병력들을 추가 병력 타이밍을 계산한 플레이거든요. 지금 이승열 선수는. 자, 언덕 위에서 포격으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욱 선수 파란색 테란이 코리아 팀의 차재욱. 자, 다시 한번 드랍십이 위쪽으로 위에 바로 탱크를 드랍하고 있습니다. 차재욱. 테란 와. 테란 유저들의 오늘 컨디션은 그 스캔 방법만 봐도, 그러니까 스캔의 위치만 봐도 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까 드랍십에 딱 태워서 출발하는 시간에 그 위치에 스캔이 쫙 뿌려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워크래프트의 마운틴 킹의 그 썬더크랩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썬더크랩처럼 스캔이 딱 찍히니까 드랍십이 오도 가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그 충격이요. 이승열 선수는 지금 확실히 차재욱 선수의 입장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본진 지역으로 병력을 낭비를 했고 그 병력들을 자칫 깨끗하게 대멸을 시켰고 나는 추가 멀티 가져가고 있고 뭐 5시 지역 분명히 가져간 것을 확인을 했는데 왜 병력의 이동이 없지? 왜 없지? 그리고 이제 6시 지역에 내가 테란이라면 드랍십을 이 지역에 놨을 거야라는 네. 확신하에 그 지역의 스캔을 딱 뿌려본 거예요. 자, 드랍십을 활용해서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한번 이거- 시도를 하는데요. 차재욱 이거는 선수. 큰데요? 이거는 큰데요. 지금 이 진출 실패는 자, 밀려나면서 네. 뒤쪽으로 시즈모드 하는 와중에 전부 네. 다 파괴돼버리고 맙니다. 안 돼요. 앞마당에 자, 그대로 SCV 앞마당 피해가- 지역까지 밀려나죠. 네. 자, 여유있게 시즈모드 뒤쪽에 시즈 안 한 상태로 탱크만으로 우선 압박을 가해주는데, 자, 언덕 위쪽에 배치가 돼 있나요? 야, 차재욱 선수보다는 확실히 지금 이승열 선수가 페이스가 좋은데 이승열 선수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네. 한 번도 병력 규모가 뒤졌던 적이 없습니다. 활용면이나 뭐 병력 구성면이나 그런 양쪽 모양 모두에서요. 자, 드랍십과 탱크, 골리앗을 활용해서 그렇지만 이번 공격도 차재욱 선수 막아는 냈습니다. 그리고 지상 멀티와 선 멀티의 차이라면 확실히 활성화 타이밍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자, 12시 지역 여유있게, 평화롭게 자원 채취하고 있는 이승열 선수.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한참 유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승열 선수가 유리하다고 한다면 그 공격을 유리한 상태를 이용해서 공격을 다양하게 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상으로 계속 밀어붙이게 되는데 지상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을 차재욱 선수가 잘 막았어요. 그렇다면은 차재욱 선수가 잘 막은 병력을 드랍십에 쫙 이렇게 좀 실는 타이밍에 레이스가 가서 또 뭐 파괴를 해준다거나 네. 뭐 이런 식의 공격적 다양성을 띨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이승열 선수가 자, 이번에도 그냥 거칠고 없이 치고 들어옵니다. 이승열 선수. 차암색 탱크 부대. 잘 밀어붙이네요. 예,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지상 멀티와 선 멀티의 차이는 활성화 타이밍이거든요. 12시 지역을 가져간 이승열 선수는 그냥 앞마당과 본진에서 SCB 쭉 끌어서 보내버리면 바로 활성인데 반해서 차재욱 선수는 선 멀티 활성시키려면 SCB 보내야 되고 다시 뽑아야 되고 이런 타이밍은 자원 차이가 크게 드러납니다. 네. 자원 자, 차이는 곧 결국엔- 물량이거든요. 네, 자, 클로킹 레이스까지 달려들고요. 앞마당에 커맨드 센터를 띄울 수밖에 없는 차재욱 선수입니다. 드랍십 요격용이죠. 이제 저 레이스와 저 다수의 탱크가 조합이 되게 되면은 드랍십 플레이, 그러니까 드랍십에 골리앗을 실어서 탱크 시즈 모드 되어 있는 탱크 위에 떨어뜨리는 플레이 하기가 영 껄끄러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여기서 시간 조금만 더 지나게 된다면은 이거는 컨트롤 그냥 네. 어떻게 찍어놨네요. 자, 유닛 드랍십. 부대 지정이 그 부대 지정 한꺼번에서 어택당을 다 시키는 모습이죠, 지금은. 예. 그래서 저 스타포트 지금 늘려지는 것이 저기에다가 애드온을 달게 되면 바로 또 배틀크루저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체제로 또 변하게 되는. 자원 지금 네. 넘치거든요, 이승열 선수. 네. 2시죠 완벽하게 자, 가져갔고. 2시, 12시 앞마당까지요. 예. 네. 자, 확장력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이승열 선수. 물량으로 확실하게 우선 압도하는 분위기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마당 지역을 공방전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시에 섬 지역이 있습니다만 차지욱 선수는 계속해서 이제 수비를 하는 입장이 됐고요. 네. 국민의 미네랄 얼마 남지 않은 차지욱 선수. 야, 자, 배틀크루저. 배틀크루저가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의문이 풀렸네요. 왜 그렇게 지상군이 적나 싶더니 네. 지상군이 적은 이유는 빠른 테크트리 그리고 이후에 배틀크루저를 빨리 확보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되면 이승열 선수가 레이스를 선택한 이유도 지금 파악이 된 거죠. 본진 지역의 꾸준한 스캔으로 상대방을 파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배틀크루저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니까 자. 레이스를 선택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탱크는 우선 일단 후퇴를 하고요. 방어할 수 있는 확장을 먼저 시도를 합니다. 차재욱 선수. 그런데 무리한 배틀크루저 선택은 바로 죽음을 초래하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승열 선수 그 랠리 포인트를 앞쪽으로 계속 찍어놨었는데 어쨌든 배틀크루저가 굉장히 그러니까 최고 테크의 유닛이긴 합니다만은 그를 보조하는 유닛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결국 물량에는 장사 없거든요. 계속 뭐 골리앗, 레이스 이렇게 많은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이다 보면은 자, 클로킹 레이스로 여기에 운수를 하고 있는 이승열 선수인데요. 자, 스캐닝을 뿌리면서 올려야 한 대! 자, 잡아냅니다. 자, 우선 일단 뒤로 네. 잠시 후퇴하는 이승열. 차재욱 지금은 또 재밌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승열 선수는 차재욱 선수가 그 디텍터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배틀크루저 밑에 몰래 터렛 하나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습을 안 당했던 거고 차재욱 선수는 기습을 당하니까 본능적으로 스캔을 뿌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다지 스캔이 소용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죠. 자, 탱크와 레이스, 골리앗의 숫자가 그다지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승열 선수. 이걸 지금 이 상태에서 차재욱 선수는 계속 버티는 수밖에는 없어요. 앞마당 쪽에 이제 배틀크루저와 탱크 라인으로서 상대의 지속적인 공격을 방어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배틀크루저를 모아갈 생각을 해야지 지금은 상대의 멀티를 공략하겠다 혹은 견제하겠다는 의미로서 병력을 출발시키면 손해밖에는 안 봅니다. 네. 지금 타이밍에서는 이승열 선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사이언스 퍼실리티 건설이 된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배틀크루저 양산 체제로 접어들고 그렇죠. 지금 딱 에드온 모두 붙이면서 지금 갖춰진 한 8대, 9대 정도의 소수 클로킹 레이스와 골리앗으로 상대 배틀크루저의 진출을 좀 막아내준 다음에 역 배틀크루저 생산으로 승리를 따낼 수가 있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승열 선수가 우선 중앙의 병력을 집결을 시키는 모습인데요. 자, 각 지역에서 생산이 된 병력이 모두 다 한 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왜 치고 내려가는 듯 싶었는데 이승열 선수. 피직스랩을 안 갖추고 있네요. 이거 쓸데없이 유닛 낭비할 필요는 없는데요. 왜 이승열 선수 저런 식의 플레이를 할까요? 자, 레이스와 탱크 골리앗이 합동으로 예. 공격을 합니다만
결국 그러니까 이승열 선수 입장에서는 자원적인 여유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유닛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만. 이거는 무모한 거죠. 예, 탱크가 저런 식으로 배틀크루저에게 다 잡히게 되면은 자, 오히려 배틀크루저를 빼주고 옆쪽에서 골리아스가 앞마다 미네랄 멀티 쪽으로 우선 공격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네. 뒤쪽에 탱크가 또 버티고 있는 차재욱 선수. 이승열 선수 승리의 공식을 지켜나가야 돼요. 테란 대 테란전에서는 자신이 유리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압박만 주고 실질적인 그 병력 구성과 자원력의 차이는 그 확장력에서 가져오는 편이 훨씬 낫거든요. 만약에 불안하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됩니다. 골리앗 엄청 뽑아가지고 탱크 소수와 그다음에 골리앗 다수 한 부대 두 부대 정도 되는 골리앗을 가지고 상대 앞마당을 밀어내기 위해서 한번 꽝 부딪히든가 아니면은 순수 배틀 체제로 초화머리 계속 돌리면서 순수 배틀 체제로 상대를 맞상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소중규모 유닛만 상대 앞마당 쪽으로 이렇게 여러 번 병력을 소비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배틀크루저 한 부대 가까이 모이고 탱크 한 부대랑 조합해서 순회 공연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다 지금 실질적으로 차지욱 선수는 가스통 3군데가 좀 확실하게 가져갔고 미네랄도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지상교전에서는 패배를 했습니다만 배틀크루저 먼저 선택했을 때 배틀크루저가 가장 약한 타이밍은 소수일 때지 어떻게 7, 8대 이런 식으로 배틀크루저 갖추게 되면 지상군과 합류하게 될 경우 자원을 훨씬 더 많이 확보한 쪽에서 역전을 당하는 경기도 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숫자를 더해서 중앙으로 서서히 이병력이랑 싸우지 말고요. 절대 싸우면 안 되죠, 지금은. 이병력이랑 싸우지 말고 다시 돌아가서 차라리 저 병력들이 회군하게끔 만들어주는 루트를 잡아놓든가 아니면은 차재욱 선수의 그러니까 그 회군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루트를 잡는다는 표현은 어디서 쓰는 거냐면은 확장을 파괴하기 위한 액션이라든가 움직임을 보여주면은 저 병력 진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출을 안 하게 되면은 네. 자신은 분명히 2시 지역 그리고 12시 지역 모두 가져갔었기 때문에 자원을 안정적으로 돌리기만 한다면 이승열 선수가 지금 질 수가 없는 상황이죠. 배틀 모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저런 계속 액션을 통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그런데 지금 차재욱 선수는 그 상대방의 병력 이동 경로까지도 예측하고 완전한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요. 배틀 너무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오늘 시간을 좀 네. 벌어주는 플레이를 이승열 선수가 해줘야 하는데 예. 쉽게 넘어가지 않고 있는 차재욱 선수. 차재욱 선수가 만약에 12시 지역을 파괴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면 분명히 이승열 선수 돌아가서 앞마당 확장기지라든가 차재욱 선수의 앞마당이라든가 미네랄 확장기지 파괴하는 성과를 올렸을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본진 테크트리가 몰려져 있는 본진으로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승열 선수 배틀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지금. 자, 배틀크루저가 생산이 돼서 이제 예. 서서히 갖춰져 나가는 이승열 선수인데요. 이승열 선수 그렇게 유리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어영부영 플레이를 하다가 조금씩 차재욱 선수에게 좀 기세면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모여서 그러니까 배틀크루저를 저렇게 같이 대동해서 다닐 것이 아니라 저 배틀크루저 생산되는 대로 본진의 생산기지 있지 않습니까? 본진의 아마 생산기지 또 계속 하나를 때리면- 잡아냅니다. 자, 뒤쪽으로 물러나는데요. 예. 골리아스의 포격. 물론 자원적인 상태에서는 이승열 선수가 확실히 유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병력의 이동이라든가 유닛을 활용하는 능력에서는 지금 차재욱 선수가 지금부터는 좀 이득을 많이 보고 있어요. 와, 배틀크루저 점점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갖추게끔 타이밍을 준 지금 이승열 선수는 위기감을 엄청나게 느낀 상황입니다. 자, 골리아스에게 우선 배틀크루저 상대 임무를 맡겼었는데 배틀크루저가 네. 예상보다 차재욱 선수 숫자가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병력을 지금 이동하는데 무리하게 병력을 이동하다가 중간중간 탱크와 배틀크루저의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이때는 지금 차재욱 선수 같은 경우는 이승열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함정을 좀 파줘야 됩니다. 본진 쪽 자신의 본진에서 생산된 배틀크루저를 6시 진영 쪽으로 보내서 끌어들여 놓고 그다음에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상병력을 가지고 차재욱 선수의 지상병력을 밀어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그 경기 운영이요. 그래도 네. 지금 그런 건 있습니다. 이승열 선수가 병력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고 있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STV, 추가 배틀크루저가 이제는 충분히 생산이 됐다고 봐도 무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인구수 줄여버렸죠 지금. 네, 정면 줄이고 있죠. 대결 자, 치고 내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승열 선수 다시 뒤로 한 발짝 물러납니다. 와, 순식간이죠. 배틀크루저와 지금 탱크가 각각 거의 한 부대 규모가 모였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승열 선수는 이렇게 허둥지둥 대응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아까 갖춰놨었던 탱크 자리만 잡아놓고 터렛 디펜스 모드로 터렛 막 지으면서
본진에 추가 배틀크루저 기다리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승열 선수는 지금 자꾸 싸움을 하려고 하는 좀 안 좋은 상황 유도를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스타포트 숫자 자체도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그 뭐 기본적으로 또 가져간 자원 자체의 양도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끌게 되면은 차재욱 선수보다 이승열 이제 선수가 나아요. 중앙을 파란 색깔로 물들이고 있는 차재욱 선수입니다. 아, 그래도 탱크 이제 완전히 자리 갖췄고요. 배틀크루저 다시 갖춰진 모습이죠. 네. 업그레이드 차이가 아직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따라왔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아까는 1업 대 1업 대 노업이었는데 지금은 1업 대 1업입니다. 와, 차재욱 선수 병력 이동이 대단히 깔끔하고 좋아요, 지금은. 차재욱 선수가 그동안은 뭐 상대방의 멀티 지역을 한 군데도 그 타격을 못 줬기 때문에 시간만 끌면 괜찮다 말씀을 드렸는데 테란 대 테란전에서 센터 장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장악을 당하게 되면 이후에 그 차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빈집털이 한 번만 뭐 어떻게든 터렛 디펜스를 하든 지상을 충분히 갖춰서 자, 막아내면 아, 이거 안 좋아요, 이승열 선수. 공격이 이거 되겠네요. 아니죠. 자, 배틀크루저의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공중전. 이거. 치명적일 수 있어요. 자, 많은 숫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차재욱 선수의 파란 색상이거든요. 야 이거 역전이 되나요? 나가면서 역전 가능성이. 도망가면서도 하나씩 파괴당하고 있습니다. 추격을 하고 있는 차재욱 높아졌습니다. 선수. 자, 석 대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많이 아. 더 갖춰야 하는, 기다려야 하는 이승열 선수인데. 같으면 없죠. 자원력에서 앞서는데 배틀크루저 숫자에서 딸린다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테란 프로게이머들은 터렛 디펜스 모드의 그 센터 지역에 탱크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체제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네. 왜 이승열 선수는 여유를 부리다가 지금 역전에 발판을 마련해주는지 좀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자, 12시 확장 지역, 이승열 선수의 확장 지역부터 먼저 공격을 시도를 합니다. 자, 지상병력이 본진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승열 선수 탱크로 막아서고 있죠. 차재욱 선수 야. 파란색 탱크 이동을 하고 있고요. 12시도 방어할 예. 엄두를 못 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웁스라는 이름이 붙은 그 아이디의 전통을 그대로 잘 지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재욱 선수 유닛 모아서 한 방 나가는 능력은 진짜 노련하고 깔끔한데요. 자, 이승열 선수와 차재욱 선수, 예. 테란의 경기, 주황색상 이승열 선수 경기 확장도 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네. 상당히 유리하게 이끌어 왔습니다만 마지막에 배틀크루저에게 그냥 무너지고 마는 모습인데요. 배틀 탱크 조합을 잘 갖추게 되면 상대가 멀티 아무리 많이 가져가게 됐어도 센터 장악을 이미 허용하지 않았던 한 그 경기는 역전이 가능합니다. 이건 대부분의 테란 프로게이머들이 인정하는 그 테란 대 테란의 승리의 공식 중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자, 그렇지만 이번엔 이승열 선수의 역습으로 미네랄 멀티 지역의 커맨드 센터 파괴됐고요. 자, 본진 안쪽에 배틀크루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공격을 들어왔는데 이런 모습이 아까 나왔어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제가 그 배틀크루저가 어쨌든 스타포트에서 네 군데서 지금 나온다는 지금 얘기 아닙니까? 배틀크루저가 미사일 터렛에게 잡혀버리는 진짜 허무한 이거 뭐 자, 다 방어하러 내려왔죠. 차재욱 지금은 선수. 저 배틀크루저 양이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도망가야 됩니다. 예. 자, 후퇴를 하면서 그렇지만 계속해서 얻어맞고 있는 이승열 선수입니다. 무조건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배틀크루저 어쨌든 스타포트 4개에서 꾸준하게 나올 수 있고 또 골리앗과 병력을 조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조합해서 한번 밀어볼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그 센터 쪽에서 이 배틀크루저 차재욱 선수의 배틀크루저와 맞상대를 하다가 너무 피해를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래도 자, 이승열 선수는 지금 자원은 좋은 상황이에요. 예, 예. 12시와 12시 앞마당 지역의 이승열 선수의 주황색 점이 사라졌습니다. SCV를 상대방의 탱크에게 그냥 뭐 갖다 박아서 자신의 유닛수 관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는 얼마나 내가 부자인지 보여주겠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5시 선멀티 지역이 완전히 이제 자원 고갈이 될 경우엔 두 선수는 다시 원점이 될 수가 있을 수 자, 있는 상황이에요. 12시에 차재욱 선수가 커맨드 센터를 건설을 하고 있고요. 네, 위치상 차재욱 선수 12시 안 좋습니다. 왜냐면 가져갈 거면 2시 쪽 가져가야죠. 2시 쪽 앞마당에는 한 번도 채취하지 않은 그 좀 고갈되지 않은 그 미네랄과 그 다음에 가스가 있고요. 결국 그래도 이승열 선수도 배틀크루저 많이 모았거든요. 이거는 누가 먼저 자리를 잘 잡고 야마토건을 먼저 잘 쏘느냐가 승패의 관건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111업이 완료가 되어 있는 이승열 선수의 2업입니다. 2업이에요? 2업인 상태에서 2업은 차재욱 선수의 배틀이 2업이죠. 지금 배틀크루저 간의 싸움에서는 업그레이드 차이는 심하게 나지 않는 한 큰 의미가 없고요. 야마토건을 먼저 날리는 쪽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병력 싸움에서 차재욱 선수가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차재욱 들어요. 선수의 6시 앞마당 지역을 들어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뒤쪽으로 방어 병력이 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차재욱 선수 그냥 어택을 지금 눌러놓은 상태인데 이거는 실수했네요. 엄청난 실수했네요. 지상 병력이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지금. 자, 주황색 이승열 선수. 야마토가 야마토가 먼저 맞는 쪽이 자, 서로 주고받고 있는 양 불리하거든요. 선수인데요. 자, 수적인 면에서는 지금 차재욱 선수가 넓게 퍼져서 그런지 훨씬 더 많은 모습이고. 예, 이승열 아, 선수. 이거 지금은 뒤쪽에. 배틀크루즈 빠져주고 그 다음에 지상 병력하고 조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승열 예. 선수의 아, 배틀크루즈입니다. 그래요. 자, 결국 2대밖에 남지가 않은 이승열 선수. 야마토가 먼저 맞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된 거고 이제는 차재욱 선수가 이 경기 역전했어요. 예, 완전히 역전한 상황으로 보는 게 자, 맞습니다. 지금. 12시 스타팅 포인트와 앞마당 지역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자신의 커맨드 센터를 건설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차재욱. 지금 그 지상 쪽의 병력이 어쨌든 많이 없어졌겠죠. 사이언스 베슬까지 지금 갖춰졌습니다. 이러면은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걸어가면서 저 골리앗들이나 혹은 배틀이랑 싸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EMP가 훨씬 무섭죠. EMP 쇼크웨이브를 제대로 그 모여져 있는 배틀크루저의 위에 한번 딱 뿌려주면 야마토가 못 쏩니다. 네, 자, 본진으로 이제 공격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우선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예. 활용하고 있는 아, 차재욱 예. 선수의 파란색. 디펜시브 매트릭스를 쓰게 되면은 컨트롤을 일일이 안 해주는 한 무조건 디펜시브 걸린 그 유닛으로 자동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와, 지금 상태에서는 자, 안쪽으로 차재욱 차재욱 들어갑니다. 병력에 멀티 5개였던 이승열 선수 이런 식으로 역전당하면 진짜 와, 이 경기에 대한 안타까움이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자, 확장 지역 자원 채취 아직까지 활성화시켜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배틀크루저만으로도 경기를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코리아 팀의 그 테란 유저 만약에 이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여기까지 경기가 흘러온 양상만 따져봤을 네. 때 차재욱 선수 진짜 멋진 모습 보여줬지 않습니까? 윤정민 선수와 이 차재욱 선수 코리아 팀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 테란 유저들의 유력이 정말 만만치 자, 않은데요.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승열 선수도 남아있는 병력 가지고 맞불을 놓기보다는 뒤쪽에 상대 확장 지역을 하나씩 제거를 해주고 있는데 진작에 저런 플레이 했어야죠, 이승열 선수. 진작에 센터 지역에 자리 잡고 터렛을 교대하는 플레이를 해줬으면 이런 식으로 배틀크루저에 역전당하는 경기 안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재욱 선수가 이승열 선수의 생산 건물, 배틀크루저는 배틀크루저밖에 할 게 없는데 모두 파괴시킨 것으로 봐 이 경기는 차재욱 선수가 확실히 승리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진짜 아쉬운 부분이 나왔죠. 저 지금 차재욱 선수의 본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멀쩡합니다. 한 번도 이승열 선수가 저 지역을 들어와 보지는 않았어요. 저기에서 분명히 배틀크루저 계속 생산이 됐지 않습니까? 센터 쪽에서 자리를 잡게 놔두게 된 것은 일단은 대치 상황으로 상대 진출만 막아놓고 본진에서 생산되는 배틀크루저라든가 혹은 드랍십 생산해서 저 본진 쪽 차재욱 선수의 테크가 있는 본진 쪽을 타격을 계속 줬으면 어땠을까? 이게 지금 계속 아쉬운 그 상태예요. 자, 조금은 이승열 선수가 차재욱 선수에게 유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끌려다니는 정면 도전만을 계속 하다가 결국엔 공중에서 눌리면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예, 유리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이거는 차재욱 선수에게 승기를 빼앗긴 상황으로 보는 게 맞죠. 왜 그러냐면은 역시나 자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차재욱 선수 스캔 딱 찍어보니까 스타포트 2개에서 배틀크루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승열 선수는 그 스타포트 4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보면은 자기가 확실히 2배, 이제 배 이상 많으니까 같이 싸워서 동술 잃는다고 할지라도 확실히 지금 스타포트가 많으니까 배틀크루저가 한꺼번에 많이 생산되는 그런 체제라고 한다면 자신감이 지금 생기죠. 커맨드 센터, 멀티적으로 날리면서 저거 딱 걸렸죠. 저거 이제 그냥 드랍십 병력 소수로 가는 것 또한 지금 차재욱 선수의 판단은 상당히 좋다는 거고요. 지금 저 루트는 터렛에 맞죠? 그렇지만 빠르게 11시 지역에 몰래 섬 쪽에 확장을 하고 있는 이승열 선수의 자원 지역을 이미 발각을 해낸 것은 예전이고요. SCB가 같이 생산이 되고 있죠. 한 섬에 지금 유가족이 자리 잡고 있네요. 자, 공격 병력 볼레스를 내려놓고 섬마저도 내줄 수 없다라는 차재욱 선수. 네, 배틀 한 기 정도 빼가지고 섬 쪽 지키고 다시 돌아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죠, 지금은. 저 골리앗 둘에 지금 골리앗 둘은 저 섬 지역에 많지도 않은 SCB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거든요. 지금 지상 병력이 진작에 이걸 네. 했네요, 진작에. 그리고 이 이승열 선수가 자원이 된다면은 2시 쪽 앞마당 아직 무주공산이거든요. 2시 쪽 앞마당에 자리 잡고 거기 그 위쪽에다가 혹은 밑쪽에다가 터렛으로 이렇게 방어해놓고
딱 한 타이밍만 버티면 오! 이승열 선수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오, 이거 내주네요. 내줄 상황이 아니죠, 그렇죠. 자, 뒤늦게 배틀크루저가 11시 네. 쪽을 지키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네. 아, 힘드네요. 터렛에 기대어서 아직까지는 나오질 않고 있는 이승열 선수고요. 저런 나올 식으로 상황이 플레이가 아닙니다. 되면은 네. 그 차재욱 선수의 입장에서 선택할 그 플레이는 뻔합니다. 그냥 탱크로 터렛 하나하나 제거시켜 주면서 뭐가 그 지상군이든 뭐든 달려오려고 하면 배틀크루저를 상대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자, 차재욱 지금 선수 뚫고 올라오죠. 저런 식의 플레이가 안 나오기 위해서는 이승열 선수도 아까 중반에 보유하고 있었던 수많은 탱크들이 허무하게 죽지 않았어야 해요. 예. 자, 이거 뭐 반격을 나가자니 또 병력 면에서 뒤지는 상황이고 골리앗만 우선 몸을 피하고 있는 이승열 선수입니다. 네. 탱크 배틀 조합이 확실히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차재욱 배틀크루저, 선수가 지금 11시를 구출하러 갔던 배틀크루저가 돌아오나요? 돌아와야죠. 네. 안 되네요. 예, 자, 탱크 배틀 아, 조합, 이 조합 자체의 그 효율면이라든가 그 조합을 활용하는 능력에 있어서 차재욱 선수가 확실히 깔끔합니다, 지금은. 자, 지금 골리앗가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차재욱 선수의 진영 쪽을 향했는데 배틀크루저에게 발각이 됐습니다. 왜 이승열 선수는 센터 지역을 돌아가고 피해를 보면서까지 센터 지역을 정면으로 출발하지 못하고 옆쪽으로 계속 사이길로만 다니는데 센터 쪽에 차재욱 선수는 센터 쪽을 확실하게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자, 지금 매트리스와 야마토건을 활용해서 결국 예. 최대의 차재욱 선수가 이승열 선수에게 받아냅니다. 자, AMD와 코리아 팀의 평가전 2차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평가전 경기. 결국에는 차재욱 선수, 코리아 팀의 차재욱 선수가 AMD 이승열 선수에게 역전승을 거두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경기 스코어 2대1로 코리아 팀이 AMD 팀을 다시 한번 한 발짝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양 팀의 신예 선수, 신예 테란 유저가 펼친 오늘의 제3경기 이승열 선수와 차재욱 선수의 경기. 이승열 선수의 플레이에 상당히 많은 아쉬움이 있었죠. 예, 이승열 네. 선수 초반에 이제 차재욱 선수를 압박해가고 그다음에 확장 커맨드 센터를 늘려놓는 그런 상태까지는 너무나도 좋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차재욱 선수의 그 유닛이 지상 유닛이 없었던 그 의문이 풀어졌지 않습니까? 배틀크루저. 네. 배틀크루저가 딱 생산되는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이승열 선수가 너무 그 대처가 미적지근했기 때문에 이 차재욱 선수의 그 한 방 모아서 나오는 병력들에 결국 이렇게 역전패를 당하게 되네요. 개인적으로 이승열 선수가 좀 그런 마무리하는 신인들이 가장 부족한 것이 이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다가 그 경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좀 많이 부족한 경우가 네,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승열 선수는 그것을 좀 키워야겠다라는 그 생각을 느꼈으면 하는 그런 경기였으면 하고요. 네. 이 차재욱 선수는 신인답지 않네요. 경기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정말 신인답지 않게 코리아 팀의 테란 유저로서 한 자리 든든하게 꽤 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두 선수 모두 다 오늘 경기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무대 경기에 대한 감각이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메우는 그런 거울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데요. 그게 그렇죠. 평가전이죠. 예. 그렇죠. 뭐 네. 이승열 선수는 중반, 중후반까지도 더할 나위 없이 잘했습니다. 예, 상대방의 병력이 나보다 적다는 것을 이용해 자꾸 파고드는 그런 그 공격성과 동시에 여러 군데 확장을 하는 확장력까지도 나무랄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승원 해설께서 말씀해 주셨듯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딱 상대방의 숨통을 끊어놓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약간은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재욱 선수의 배틀크루저가 기습의 의미로 작용하려 치면 4, 5대 쌓일 때까지 몰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대, 3대일 때 분명히 확실하게 파악을 했으면 그때 이후의 대응은 정말 극단적인 배틀 상대의 대응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터렛 디펜스 모드가 안 됐던 것이 좀 아쉽네요. 터렛 디펜스라는 건 그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유즈맵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네. 자, 이승열 선수와 차재욱 선수의 경기에서 이렇게 차재욱 선수가 역전승을 일궈냄으로써 2대1 코리아 팀이 앞선 가운데 오늘의 평가전 3경기까지를 마치게 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계속해서 오늘의 평가전 제4경기 앞서 1경기에서 1패를 기록했죠. 장진수 선수가 다시 한번 출전을 하겠고요. 이와 맞서는 코리아 팀의 선수는 전태규 선수입니다. 오늘의 제4경기 잠시 뒤에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